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오늘 치러진 2018년도 수능 영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이 넘어가요. 1시 이제 11분, 한 13분 되나?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이제 뭐 정리하고 해서 이제 수능 해설 강의를 최대한 빨리 올리고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밖엔 지금 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예.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감상해졌다가 어, 아무튼 자, 이 포근한 기분으로 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나중에 다 끝나고 한번 하고요. 오늘 지금 이제 새벽이 좀 넘어가서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뭐 하는 데까지 해볼 텐데요. 아마 제 생각인데 빈칸 전 정도까지 풀고 일단 또 하나 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 독해 파트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잠깐 얘기하면 듣기 같은 경우에는 뭐 듣기에 크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듣기 청각장애가 아닌 분들은 뭐 청각장애 아닌 분들은 쉽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되면은 EBS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뭐 쉽게 듣기는 해결이 됐을 거라고 저 생각이 되고요. 그럼 독해 파트도 이제 우리가 이제 노하우를 좀 곁들여서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지에 대한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고요. 이왕이면 좀 다큐로 가는 것보다는 좀 예능 쪽 좀 재미를 좀 넣어서 최대한 여러분 좀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바로 독해 파트 부분인 18번부터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의 문제가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영어에서는 문제를 풀 때 1번, 5번을 항상 먼저 읽으셔야 돼요. 이게 저의 노하우예요. 이게 다 읽고 나서 1번, 5번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범인 5명 중에, 용의자 5명 중에서 5명이 누군지를 먼저 확인하고 읽어야 빨리 범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무작정 찾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항상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읽고 나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목적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 3분의 1에 답이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독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후반부 3분의 1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능 기출이 거의 그렇게 풀렸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빨리,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읽고 빨리 풀고 나서 나중에 어려운 우리가 빈칸이라든가 순서 찾기에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빨리 푸시길 바래요. 그럼 후반부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볼 텐데 일본어는 빨리 읽어볼게요. 단체 관람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려고 했다. 교내 행사에 초청할 강사 추천을 부탁하려고, 프로그램 단체 예약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새로운 체험학습 프로그램 소개하려고, 견학 예정 인원수의 변경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끝나는 말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지는 후반부 3분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왜 이런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제가 본 강의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빨리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 3분의 1이 지금 잘라 보면은 한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후반부 3분의 1 정도. 우리가 한 끝에서 한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베스트 일가들은 편지 마지막이니까 필요 없는 것 같고 여기 부분 읽으시면 되겠네요. 해볼게요. Would you please let me know? 알려줄래 나에게 그것이 만약에 가능한지를 인지 아닌지를 알려달래요. To make a group reservation. 게임 끝났네요, 여러분들.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룹으로 예약을 한대요. 뭐에 관해? For the program for Saturday, November 18. 그랬네. 그러니까 이때 단체로 우리가 예약 가능하냐?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정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죠. 너무 쉽죠? 더 이상 생각하고 이거 자식 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죠. 개꿀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 잘 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살짝 내려서 19번 문제. 역시 우리가 흔히 풀었던 분위기 문제, 신경 변화 문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번, 5번 먼저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ashame은 뭐죠, 여러분? 부끄러워한, 뭔가 좀 우리말로 하면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죠? 릴렉스라는 건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 좀 편안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변하죠.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죠. 실망을 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기분 되게 좋아졌대요. excited. 예, 기분이 좀 뭔가 이렇게 업된 거죠. 흥분되고. delighted는 이건 이제 좋았다가 confusion은 당황스러워했대.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건 좋았다가 나빴네. pleased는 기뻤다가 나중에 외로워졌어요. scared 무서웠다가 안심이 됐네요. 이것도 릴렉스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이거잖아요. 분명히 뭔가 초반부에서 좋은지 나쁜지가 드러날 거고요. 후반부에서도 뭔가 좋은 거에 대해 나쁜 거에 드러나요. 그럼 그거 갖고 답 내면 돼요. 여러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The start of the boat tour. 보트 타고 여행 가나 봐요. 그건 좀 꽤 멀었네. 뭐랑은 좀 거리가 멀었냐? What I had expected. 내가 기대한 거라고 좀 거리가 멀었대. 좋은 쪽으로 멀었는지 나쁜 쪽으로 멀었는지 모르겠네. Not up, 없대. 일단 얘들아 주어가 none입니다. 없어요. 야생의 세계. 내가 봤던 그 야생의 세계는 exotic. 그러니까 뭔가 이국적이고 색다른 그런 것은 이때 없대요. 여러분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어떤 이국적인 야생의 세계는 없었대요. 여러분 이거 하나로 끝났어요. 그 또 하나 보시면 오직 뭐만 봤대? dull한 grey rock만 봤대요. dull이라는 건 지루한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 회색에 어떤 돌밖에 없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 떠볼까? 너무 더웠고 너무 습기 찼어. 개 싫었겠죠? 네. 그러니까 또 나오네. 즐길 수 없었대. 야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즐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 변화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보세요. 자 초반부가 지금 분명히 마이너스로 시작이 되잖아요. 안 좋은 곳으로. 그러면 플러스 다 지워요. 땡, 땡. 3개 남았네.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땡. 쪽팔립니까? 땡. 정답은 당연히 이거죠. 그러니까 안 봐도 좋았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멋있네. 최고는 내가 I was charmed. 뭔가 매료당했어. 뭔가 매력을 느꼈다는 거야. Native birds. 새들, 거기서 사는 네이티브한 새들, 원숭이들, 리잘 도마뱀들, moving around the branch. 이거 보고 내가 뭐 했다? 매력을 느꼈대. What a wonderful adventure. 게임 끝났죠. 내가 소리쳤어. exclaim이라는 건 소리치다, 선언하다 뭐 이런 거죠. 좋게 끝나네. 너무 쉽죠? 이거 최대한 빨리 푸시는 게 여러분 관건입니다. 자, 19번도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거예요. 20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그 맞고 틀렸다의 어떤 그거보다는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이제 20번 여러분은 같이 해볼게요.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네. 여러분 여기는 주장 문제예요. 여러분 주장도 후반부 3분의 1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장이라는 건 논설문에 가깝잖아요.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목적 문제도 좀 그런 문제에 속하죠. 처음에는 오피니언, 어떤 팩트들을 얘기할 거예요. 오피니언보다는 팩트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오피니언을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 오피니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일본 5번 우리 자격자 그랬죠. 지도자는 일본 5번이 전부 다 지도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네요. 그 다음 지도자는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조직의 현재 상태를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 도전을 해야 된다. 현재 자신을 뛰어넘는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조화시켜야 된다. 내가 왜 여기다가 여러분 밑줄쳤냐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must라든가 should라든가 또 have to라든가 등등등 되게 많죠. need도 되고 또 이거 대용으로 이제 명령문 해야 한다라는 건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후반부 3분의 1에 드러나면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갖고 답 내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찾은 게요. you 후반부 3 여기쯤 되죠. have to 보이시죠 여러분. 도전하래요. 여기선 도전하다 맞죠? 너의 스스로에게 도전을 하라네. 그러니까 여기서 you라는 지칭은 당연히 여러분 지도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 you have to venture. 너는 모험을 해야 돼. 뭐를 뛰어넘어서 경계를 뛰어넘어 바운더리를 뛰어넘는데 뭐의 바운더리냐? of your current experience.
너의 현재의 경험에 대한 바운더리를 뛰어넘고요. 그리고 탐험하래. 새로운 영토를 탐험해야 된대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예. 자신의 있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라는 얘기죠. 새로운 거를 탐험하고. 자, those are places.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장소에 있대요. 비동사 있다 뜻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장소에 있는데 어느 장소냐? 거기에는 기회가 있는 장소에 있더라는 거죠. 향상도 하고 혁신도 일으키고 실험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대. 그런 사람들에게. 성장은 항상 엣지, 모서리, 경계에 있어. 바로 그 바깥에. 그 네가 지금 당장 있는 바로 그 경계의 바로 바깥쪽에 바로 그 경계에 있다라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럼 그거와 관련된 거 1번 절대 아니죠.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그럴싸한데 가장 정확한 답은 3번 볼게요. 3번도 현재 사태 아니죠. 현재 자신을 뛰어넘어 도전해야 된다. 여러분 정답은 4번이죠. 요거 뭐 그대로 옮긴 거랑 다름이 없죠. 너무 쉬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주장 문제 후반부 3분을 보고 최대한 빨리 풀고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자, 너무 재밌죠. 이렇게 풀면 예, 기본적인 어떤 그 어휘나 해석 능력만 약간만 있어도 여러분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요지 문제 같이 또 해볼게요. 여러분. 그 요지도요. 보통의 경우는 논설문이 많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그럼 이게 논설문이라는 거는 결국 뭘 가리키냐? 후반부 3분의 1의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 이 정도에 보시면 답이 있다. 그래서 네, 또 이것도 쉽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본어로 빨리 읽어볼게요. 구성원 간의 공통된 목표의식이 협업의 필수 조건이다. 뭐 협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함께 일하는 거니까. 정확한 정보 이해는 신속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뭐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하라는 거네요.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는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좋은 말이죠.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협업의 효율성을 직가시킨다. 함께 같이 놀자는 얘기죠. 예. 협업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능숙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 뭐 읽었더니 협업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 분명히 뭔가 협업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후반부 3분의 1이 지금 보니까 문장이 좀 두 개 문장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이 시작해서 쭉 가다가 이렇게 한 문장 끝나고요. 다시 문장 시작해서 이렇게 두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문장도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여기서 답을 내봅시다. What this demonstrate is 그랬네. 이 what이 여러분 주어 자리죠. 이렇게 주어. 그러니까 해석은 이것이 증명하는 것 이러면 되죠. 관계대명사 대시니까 what이니까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이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안 읽어서 위에 있었겠죠. 괜찮아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것은 대니한데 똑같이 중요하대요. 성공 있어서 중요해. 뭐의 성공이냐? 엑서사이즈의 성공이에요. 그럼 이게 뭐 여러분 엑서사이즈가 뭐죠? 뭐 우리가 운동도 있고요, 연습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뭔가를 뭐 권리나 영향력 따위를 행사하다 뜻 있고요. 뭐 실행하다도 되고요. 읽어볼게요. 어떤 연습의 성공이냐? The person 한 사람의 훈련인 연습 여기 보니까 공동진에 throwing the two catches the ball 이렇게.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거니까 운동합시다. 아니면 연습이거나. 근데 한 사람이 연습의 성공에서 똑같이 중요한데 네가 던져 누구한테 캐치에다가 이거 지금 동사는 아닌 것 같아요. 동사 썼으면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나? that 이랬네. 이렇게 가야 되겠네. 네가 지금 던지는 그 사람이 그 공을 잡는 연습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공을 잡을 수 있을 때 다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뭘 증명하냐면 아까 똑같이 중요한데 연습의 성공이 있어서 똑같이 중요하대요. 근데 그 연습이 뭐냐면 사람이 있어요. 네,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네가 지금 던지고 있는 사람이야. 네가 지금 던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throwing 하고 있다는 게 네가 지금 그 사람에게 던진다는 얘기죠. 이게 애기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 공을 잡아요. 그죠? 뭐처럼 잡냐? Then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 그러니까 네가 또 그 공을 또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가 던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공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앞 얘기에 대한 예시가 뭔가 공 던지는 게 나왔을 텐데 이거를 받아주는 느낌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애매하더라도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 던질 겁니다.
Your less concern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less concern이니까 concern 다음에 특히 about이 왔죠. 그럼 걱정하다거든. 그럼 네가 덜 걱정해. 만약에 뭐에 대해서 how you deliver information. 드디어 뭔가 정보가 나와주네. 네가 어떻게 네가 정보를 전달할 건지에 관해서 덜 걱정한다면 뭐보다 with how you receive it. 네가 그 정보를 쓰신 정보죠. 정보를 어떻게 받는지보다는 네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을 하지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하게 되면 you will ultimately fail 하게 된대요. 실패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단어죠. delegation, 위임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뭔가의 위임에 실패를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걱정을 덜 하면 안 된다는데 이 걱정을 덜 하는 거예요. 형광펜 한번 칠해볼게요. 이게 형광펜인가? 이게요. 여기가 너무 중요하죠. How you deliver information.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더 안 보이네. 예. 여기다가 제가 다시 한번 중요 표시할게. 여기는 이걸 좀 잘 읽으셔야 돼. 이거죠. How you deliver information을 걱정을 덜 하게 되면 우리는 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걱정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받는 것보다는 이거를 신경을 쓰래요.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you have to. 그래서 해야 해. 똑같이 거기에 능숙해야 돼. 스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주는 것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공을 잘 던져줘야지 받는 사람이 잘 받는다는 거죠. 네가 받을 수 있는 공을 던지라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잘 받게끔 야구에 관한 뭐 이렇게 빗대서 주제의 요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답 내봅시다. 우리 아까 읽어놨는데 구성원 간의 공통된 목표의식이 협업의 필수 요건이다. 여러분 뭐 목표의식에 관한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정확한 정보 이해는 신속한 업무 수행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는 땡 꺼져 개소리죠. 여가활동 꺼지라 이거예요. 자, 5번이 정답이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능숙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전달하는지 여러분 요거 그대로 답이죠. 5번이. 이해되시죠? 요지 역시 후반부 3분의 1에 명확한 답이 있고요.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푸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2번 주제에 갈게요. 자,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살짝 이제 겁먹기 시작하는 게 주제와 제목은 솔직히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 절대 방심하지 않아야 될 문제고요. 특히 또 1번, 5번 영어고요. 또 어휘가 좀 약하신 분들은 1번, 5번 단어에 뭔가 좀 모르는 게 나와버리면 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단어 몇 개 모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1번, 5번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읽고요. 예측을 하세요. 윗글에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구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출제자는요. 하나의 정답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1번, 5번에 하나 중에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4개의 오답도 만들어내요. 출제자는. 그러면 4개의 오답을 어떻게 만들까요? 당연히 정답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 본문의 내용과 뭔가 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풀 때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넣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윗글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걸 읽으면 윗글이 이런 내용이라는 게 예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을 들여야 답이 더 쉽게 보여요.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뭘 믿으셔야 되냐면 전반부 2분의 1 정도까지의 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국어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두갈식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갈식이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는 정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크게 뭡니까? 중요한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나 예를 들면서 글을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보통의 영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가 하면 이제 좀 우리가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바꿀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앞의 내용을 믿으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할지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부에서 집중을 하셔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 얘기를 왜 했지? 그 답을 내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necessity라는 거는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필요성이죠. 1번은
consuming, consume은 소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인데 소비의 필요성, 뭐를 소비시키냐? varied diet, 다양한 식단이죠, 여러분. daily life네, 그러니까 날마다의 일상에서 다양한 식단을 소비하는 것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답이면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으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여기 2분의 1에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이 파트에서. 그 다음 2번은 이유들 그랬죠. 여러분 S 붙었죠. 뭐의 이유? 사람들의 거절의 이유. unfamiliar food야. 친숙하지 않은 음식을 거절하는 그 이유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 이게 답이면요. 여기에 사람들은 친숙하지 않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뭐고 둘째 이렇게 열거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3번 변화들 역시 S 붙었네. In people's preference 사람들의 선호도의 변화들. 베이직 푸드 아이템 기본적인 어떤 음식 아이템에 대한 어떤 선호들에 대한 변화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좋아했는데 요즘 뭐 좋아하더라 이렇게 변화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 그 다음 5번 impact 영향이죠. food variety 음식의 다양성의 영향 이게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냐면 자 이렇게 임팩트가 오면 전치사 on과 혹은 upon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렇게 뒤에 나오죠. 그럼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돼요. 그러니까 뭐의 영향? 음식의 다양성이 영향을 미치죠. 어디다가? 양에. 사람들이 음식의 양. 근데 어떤 음식? 사람들이 소비하는 음식에 영향을 미친대. 이해되셨어요? 음식이 좀 다양하면 사람들이 consume, 먹는 음식의 양이 바뀐대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뭔가 바뀐다는 얘기도 되고. 자, 5번 중요성. maintain은 유지하다겠죠. 여기서는. 음식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뭐를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prevent는 overeating, 과식이죠. 그러니까 과식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이 좀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게 먹어야 과식하지 않는다. 편식하면 과식한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를 읽어보면 어떤 게 예측이 됩니까? 뭔가 분명히 먹는 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5개 중에 이제 하나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지금 포만감 나오죠? 쾌락 나오죠? 포만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뭐 음식 먹고 배가 부르냐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자, 22번 그러면 전반부 얘기를 믿으면서 한번 우리가 제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sensory specific satire 그랬네.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예,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써 있고요. 예, 이런 거 안다고 뭐 1등급 맞고 모르면 2등급 맞고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sensory라는 건 감각이라는 뜻이죠. 감각의 구체적인 포만감은 아니면 뭔가 특정한 포만감은 define이 되어져요. 정의가 내려진대. 여러분 우리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예.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는 아실 게 여러분 포만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이해되시죠? 배가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만감을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바로 얘래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감소가 되는데 식욕이 감소가 된대.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포만감은 당연히 식욕을 감소하는 걸로 정의돼. 여러분 배부르는데 식욕이 생기겠습니까? 아, 그만 먹을래. 이렇게 되죠. 자, 혹은 subjective liking 했는데 이것도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subject라는 건 주관적인 거고 liking은 좋아하다 like에 ing 붙인 거니까 뭔가 취향 정도 좋아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취향, 음식에 대한 취향이 그러니까 어떤 음식 그들이 소비되어지는 그 취향이 근데 뭐와 함께 되냐? 변화가 거의 없대. 밑에 hedonic 그러니까 쾌락 나오죠. 먹지 않은 음식, uneaten이니까 이것도 유추 가능하죠. 먹지 않은 음식에 쾌락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이 read change니까 여러분 read는 약간 있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이 그냥 선호도가 주관적인 그들의 어떤 선호도가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안 먹은 음식에 대해서 그냥 아유 뭐 그거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as a result of sensory specificity 이 결과로 사람들은 소비를 하죠. 다양한 음식을요, variety food를 이랬을 때 뭐 하는 경향이 있대?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처음 나온 게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과식을 하네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를 집중을 하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과식을 한대요. 오케이? 그럼 1번, 5번 볼게요. 지금 이 얘기가 과연 뭘 얘기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Greater variety of food, read. 그러면 이러한 더 많은,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네. 다양한 음식은 야기하죠. 이끌어요. 사람들을 뭐 하도록? In more, 더 많이 먹도록. 뭐보다? 그들이 먹었던 것보다는 그렇지 않았을 때, 뭔가 좀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았으면 안 먹었을 것보다는 다양한 음식일 때는 더 먹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being full, 뭔가 배가 부르고, 그리고 being, 이게 뭡니까? 여러분 satied라고 하는데 이게 충분히 만족한, 그러니까 만족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이제 못 먹겠어. 너무 충분히 만족해서 우리말로 하면 좀 물린 거야. 질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separate matter, 서로 분리된 문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배가 부르다와 우리가 느끼는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라는 건 다르대. 이해되시죠? 예. 질린 거랑 배가 부른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질린 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 먹고도 질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제 그것만 계속 먹었으면. The recovery of appetite, 회복, 식욕의 회복, 혹은 어떤 먹고자 하는 동기부여는 명백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백하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소비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처먹은 거예요. 많이 먹었어요. 많은 식사를 먹었어요. 많은 밥을, 뭐 이런 거, 음식을. 그리고 꽤 배가 부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식욕이 또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가 요구가 안 돼? 추가적인 에너지나 영양가가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배가 부르게 먹었으니까 추가적인 에너지나 영양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영양가냐? 미트라는 건 이때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는 거죠. 그들의 일상, 하루의 어떤 욕구,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에너지, 그 추가적인 에너지는 더 이상 요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고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들이 또 결심을 해. 더 칼로리를 내가 더 먹어야겠어. 그러니까 더 먹어야 되겠다. 무한한 다음에 디저트 카트를 보고 난 다음에는 나 저거 먹을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갑자기 좀 재밌는 얘기가 떠오르네. 그 여자애들이 우리가 그런다면서요. 우리 여자분들이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다이어트 티내면서 너무 많이 먹었어 그치 하면서 나 이거 살찌는다 하면서 계속 처먹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근데 자 이제 못 먹겠다 그만 먹자 하고 나서 자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어쨌든 디저트의 카트는 이때 카트가 뭘까요? 그냥 원래 뜻은 뭡니까? 우리 마트에 있는 카트도 되고 원래 마차인데 디저트를 싣고 오는 어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쟁반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디저트를 보고 나서는 더 먹고 싶은 생각을 결심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식욕이 땡긴다라는 거야. 아까 식욕이 회복이 되고 여기 회복이라 그랬죠.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고 내가 오늘 먹을 모든 칼로리 에너지를 다 이제 충족시킬 수 있어. 그래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데 디저트 보고 더 먹겠다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달라든다라는 거죠. 그런 게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디저트가 뭡니까? 일종의 음식의 다양성에 관한 얘기죠. 거기다 여기까지가 지금 거의 어때? 2분의 1을 살짝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얘기는 이 얘기가 되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러니까 너무 배가 부르다라는 거야. 근데 음식이 또 나와. 그러니까 음식이 다양한 음식이 나와. 이걸 우리가 음식의 다양성이라고 하죠. 그럼 다양성이 나오면 아무리 질렸더라도 뭔가 나오면 여기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에 먹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필요 이상으로 더 먹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얘기만 했죠? 이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제 1번. 자, 필요성. 근데 다양한 식단의 필요성이다, 일상에서. 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음식의 다양성과 양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답이어야 돼요. 이유들,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건 절대 아니죠. 자, 변화, 선호도의 변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영양, 음식의 다양성이 미치느냐? 다양성 나와줬어. 어디에? 음식의 양, 사람들이 먹는. 그렇지. 정답은 4번이잖아요. 5번은 음식의 다양성 유지하는 아유, 뭔 개소리야. 아니지. 그지? 과식을 막는. 매력적인 오답이긴 한데 아니죠. 예. 아니, 과식을 막는 게 아니라 이제 과식을 막 하고 더 먹는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안 봐도 뻔한 게 이제 여기다가 뭡니까? 예를 든 거예요. 역접이 없어요. 이거 하나 예를 든다. 여기 읽어보면 뭐 파스타가 평소에 먹는 파스타는 안 먹는데 좀 다른 모양의 파스타가 나오면 더 먹는데. 그 이해되지? 이거 좀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너무 배가 부른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뭘까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인데 뭔가 좀 색다르게 나왔어. 그 보기 너무 이쁜 거야, 이게. 그럼 먹고 싶잖아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맛만 볼게 하다가 맛있으면 또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에 영향을 미친다. 조금은 좀 어려웠던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제가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정답률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조금은 좀 정답률이 낮게 나오진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22번 어때요, 여러분들? 자, 1번, 5번 잘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읽어 가다가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왜 이 얘기를 하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근간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EBS에 연계가 됐다 안 됐다 이제 물론 제가 나중에 조사하면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게요. EBS 다 푸는 사람들은 70점 맞고 EBS 안 푼 사람들은 70점 못 만든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계랑은 상관없이 모든 영어를 막힘없이 풀 수 있는 튼튼한 실력은 일단 어휘가 뒷받침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휘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려야죠. 어휘 모르는데 어떻게 맞춰요? 너무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석 능력이죠.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도 이렇게 말을 못 만드는 사람은 구문 어떤 해석에 대한 공부가 덜 돼 있거나 연습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어법이 약해서 말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랑 같이 나중에 훈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잘 듣고 이렇게 해석하는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22번 해봤고 이제 23번 한번 가볼게요. 자, 23번 올라갑시다. 이것도 생각보다 또 어렵게 생각하죠. 1번, 5번이 영어라. 근데 역시 뭐 어렵지 않게 같이 할 텐데 주제랑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1번, 5번을 먼저 읽으시고요. 예측을 하셔야 돼요. 이 글에 관한 얘기를 할 거구나. 근데 주제보다 좀 살짝 어려운 게 제목이 주제는 좀 풀어쓰는 중요한 것을 풀어쓰는 느낌이라면 제목은 어떠한 주제를 메인 아이디어를 뭐 좀 함축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의문문을 쓴다라든가 이렇게요. 함축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역시 요령은 같은 게 여기 중반 넘어가면서 혹은 좀 답 안 나오면 끝까지 갈 수도 있는데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느냐에 집중을 하시면 그리고 이 얘기를 했구나라고 정리가 되면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untold origin이에요. 말하지 않은 기원. 여러분 오리진은 기원이죠. 어디서부터 뭔가 시작이 됐는지 근데 말을 안 했대 얘들아. untold니까 copyright 저작권이죠. 그 유명한 저작권. 여러분 아시죠? 음악이나 뭐 책이라든가 프로텍션 보호죠. 그러니까 저작권의 보호에 말하지 않은 기원이 있대. 그러면 뭐야?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은 기원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저작권은 사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creativity라는 건 창의력이죠. 창의력은 걷어들여요. 수학을 한다는 얘기죠. 뭐와 함께? 더 긴 저작권의 보호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창의력이라는 것은 저작권의 기간이 이 저작권의 기간이 많아야 길면 길수록 창의력은 더 생긴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창의력도 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음 3번 more is not enough. 해석은 more 자체가 더 많다죠. 더 많은 것은 충분치 않대. 그럼 땡땡집은 뭐냐? no limit. 한계가 없어요. 저작권의 어떤 커버리지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커버리지는 뭔가 보호하거나 충당하거나 이런 느낌? 뭐 신문 보도할 때 그 보도뜻도 있는데요. 그 저작권이 어떤 적용되는 범위
이런 거가 한계가 없어야 된대. 여기서는 뭔가 기간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더 많은 것으로는 부족해. 그냥 아예 한계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작권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더 길어진 저작권이었잖아요. 그죠? 기간이. 근데 더 길게 그따위 건 충분치 않고 아예 한계를 없애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3개 읽어봤더니 저작권 나오죠. 무조건 저작권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기간이 2개 나오고 있는 느낌. 누가 smiles 웃느냐. 저작권 보호에서는 누가 웃느냐. 그러니까 누가 이거 승자냐 이거죠. 작가가 웃을까 아니면 출판사가 웃을까. 그러니까 진정한 저작권의 수혜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작가냐 출판업자냐.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 does extended.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연장된. extend가 여러분 아시죠? 예, 느리다, 뭔가를 연장시키다, 길이 따위를. 예, 이 뜻이에요. 이거 제가 단어 정말 중요하다고 쉽게 외우는 거 가르쳐드렸죠. 얘는 이렇게 길어지니까 길이를 연장시키는 거고,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해서 expand라고 커졌죠? 그래서 얘는 뭔가를 확대하다죠. expand는 부피를 따위를 확대, 키우는 거고, extend는 길이를 늘리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늘어난 EDPP죠.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은 진정으로 강화시키는가, 보호, 그리고 창의력을, 크리에이션도 어떤 창작 이런 거죠. 그 창작을 보호하는 건가? 솔직히요, 진짜 1등급의 논리적인 마인드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제자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 정답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랑 비슷한 걸 내겠죠. 혹은 이거 아예 반대되는 답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 창의력이 걷어들인다 그랬는데 더 길어진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한계가 아예 없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기서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는 더 늘어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더 늘려야 된다는 느낌이고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기간을 늘려야 되는 느낌인데, 여기 5번 같은 경우에는 연장된, 즉 늘어난 저작권은 진정으로 어떤 저작권의 어떤 작품의 보호와 창작을 강화시키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테디는 정말 잘생겼는가? 그러면 보통 얘 잘생겼다, 그런 글 안 나와요. 아니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잘생겼어 글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하나는 확실한 것은 저작권에 관한 거는 진짜 100%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기간에 관한 얘기가 나온지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Individual authors, 개인적인 작가들과 photographers, 사진작가들은 권리를 가져요. 그들의 intellectual property, 단어 중요합니다. 이렇게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이게 유명한 지적재산권이죠. 우리 intellectual이 지적인, 이런 뜻이 있으니까 지적재산권을 가리킵니다. 근데 during their lifetime, 그들의 일생 동안 당연히 그 지적재산권을 가져요. 지적재산권 안에 여러분 카피라이트 들어가 저작권이. 그리고 그들의 heirs, 이 heir는 상속인을 가리킵니다. 보통 이제 자식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상속인이 또 권리를 가져요. 70년 동안. 저 이거 몰랐는데 그래요? 오. After the creator's death, 그 창작자가 죽은 후에 70년을 그 상속인이 받는데. 아 그래? 몰랐네.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70년 후에는 이제 그럼 지금 죽어서도 10년 동안은 저작권을 받는 얘기죠. 그래서 any publication, 어떠한 출판물은 지금 125살, 그러니까 우리 살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25년, 125살이 지금 덜 됐어요. 이하죠, 이하. 이런 어떤 창작물들은, 출판물들은 has to be checked. 지금 점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가 되어진다는 얘기네. 그냥 체크 되어진대. It's copyright statute. 그러니까 지금 그 저작권의 어떤 지위가 체크가 되어져야 된다. 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균 수명이 한 70살이면 140, 대충 이해되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좀 안 들리는 줄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한 70살 살고 그 다음 죽은 다음에 70년이면 140, 그러니까 125년이면 이게 지금 저작권이 끝났나 안 끝났나라고 저작권 상태를 체크해 봐야 얘기죠 지금. 예. 그런 얘기예요 이게. The duration of copyright 그랬네요. 이게 그 duration이 원래 뭡니까? 그 오래가는 지구력이라든가 어떤 여기서는 그러니까 카피라이트의 기간을 말하겠네. 그러니까 이 저작권의 보호의 이러한 duration 어떤 하나의 기간은 증가된다 꾸준하게 해가 지나면서 꾸준하게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70년이 아니라 저작권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기까지 오면 분명히 저작권 기간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제 기간이 들어가는 게 분명히 답이어야 돼요. 이거 잠깐 지워놓고 할게요. 기간이 들어가는 게 무조건 답이어야 됩니다. 여기 상속인이 있구나. 괜히 썼네. 그쵸? 바보네. 자,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여기 땡땡 찍고 문장이 계속 이어지죠. The life plus 삶에다가 더하기 70살이라는 기준은 세워졌어. 바로 copyright term, 카피라이트의 어떤 기간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텀이 기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extension 아까 extend의 명사형이죠. 연장. act는 이때 그 법 조항을 가리킬 때 그 1조 몇 항 할 때 그 1조 2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률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편합니다. 원래 1조는 act를 쓰고요. 1항 그럴 때 항은 article을 써요. 근데 그거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98년도에 처음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이제 50년 늘어났어요. 50년의 제한이. 이것은 이제 established by the 76년 카피라이트의 법 조항에.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역사 얘기한 것 같죠? 더 이거 볼게요. 근데 여기가 역접이 쳐 있는 잠깐 보니까 이제 뭔가 중요한 얘기 이제 한 이 정도 읽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Supporters of such legislation 여기 법률 입법 나오죠. 그거를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좋아해. 방어할 때, 수비할 때 이러한 증가를 옹호한다라는 거죠. 뭔 이야기와 함께 굶주리는 작가의 이야기. 작가가 배고파서 그죠? 예.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된다. 먹고 살 길이 없다. 작가가 배고프면. 그리고 그들의 impoverish 이것도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povert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가난이에요. 가난하다는 것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죠. 이거 나온 거죠. 연관시켜 보면 가난의 안에 빠진 거죠. 가난에 빠진. 그럼 뭐야 이게? 그냥 우리가 가난에 찌들었다고 표현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에 빠진 후손들, 디센던트는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이 저작권 기간이 늘어난 거 이 법은 정말 잘 된 거다 이렇게 찬성을 해요. 그러나 현실은 the beneficiary 이것도 단어 외우셔야 되는데 영어에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bene가 들어가면 어는 무조건 굿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여러분 이게 단어 몰랐으면 베네를 혹시 알았으면 이거 뭔가 좋은 것들은 이러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확한 어떤 단어 뜻은 수혜자죠 수혜자. 뭔가 혜택을 받는 사람,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혜자들은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more likely 보기 좋게 한번 지어볼게요.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수혜자들은 누구의 가능성이 있냐면 likely to be transnational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한 그러니까 뭐 그냥 전 세계적인 출판 회사가 수혜자라는 거죠. 아까 여기 여러분 아까 말했다 여기가 이제 결정타가 됐어요. 자, 저작권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늘어나서 그거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가와 그 후손들이 혜택을 누린다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여기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현실은 이거에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은 누가 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그냥 출판사만 먹고 배부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목하래요, 여러분들. 명령문을 썼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해라 이랬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법은 제공하는데 이중의 목적을 제공한대. 오케이? 하나 더 읽어볼게요. 중간 좀 넘어갔지만 in addition to는 뒤에 나오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연결사의 in addition이 아니에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작가, author, 보호합니다.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안 돼. 스와제트는 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려하기 위해, 장려하기 위해서 출판을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을 여러분 works는 명사로 작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의 출판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작권은 또한 뭐 is supposed to는 뭐라고 가정되어지냐,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해야 되냐면 place reasonable time limit, 그러니까 놔요. 아주 합리적인 시간의 제한을 둔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뭡니까? on those right, 그 권리에 대해, 저작권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시간의 제한을 둔대요. 근데 이건 뭐 하기 위해서냐면 구식의 작품들이 may be incorporated in the new creative effort죠. 그 멋진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incorporate라는 건 안으로 흡수가 돼 통합이 된다는 얘기고요.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 안으로 함께 합쳐질까 봐. 여러분 구식의 오래된 작품과 새로운 어떤 새로운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작품이 있는데 얘가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구식이 새로운 거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거죠. 저작권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뭐죠?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여러분 해석이 좀 와닿지 않았으면 결국 이거 마지막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 문제인가? 어려웠네요. 그러므로 늘어난 저작권의 보호는 이건 너무 중요하다. 집중을 좀 우리가 더 해서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늘어난 카피라이트에서 이러한 보호는 좌절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작권 길이가 늘어나면 좌절을 시킨대. 뭐를 좌절시키냐면 새로운 창의적인 이러한 어떤 endeavors, 노력을 못하게 좌절시켜 버린다는 거야. such as including poetry, 시를 포함하고 그리고 노래 가사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좀 응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못하겠네.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저작권에 걸리네? 그러면 돈 많이 드니까 안 해야겠다. 솔직히 이렇게 좀 많을 거예요. 특히 노래 같은 거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옛날 노래를 좀 이렇게 응용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저작권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 노래 썼으면 참 좋겠는데 저작권 때문에 못 쓰면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는 결국 저작권의 기간이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로 결론이 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문제가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정도 읽고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답을 내셔야 되는데 이제 결정타는 여기 있었어요. 현실은 수혜자가 작가들이 아니라 이런 거다. 그럼 이미 이건 뭡니까? 저작권이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것을 얘기했다라는 하나의 이게 뒤집어엎은 주제를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좀 정리해주면 이쪽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만 봤다 해도 답은 얼마든지 쉽게 나와요. 1번 말하지 않은 기혼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의력은 수학한다. 더 길어진. 가증하지 말아야 돼. 찌질한 답이죠. 아니에요. 이 창의력이라는 건 길면 안 됩니다. 저작권이. 이게 발목을 잡아요. 땡. 이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걸로 부족하다. 한계가 없어야 된다. 아니죠. 한계가 오히려 좀 더 좀 줄어들어야죠. 누가 웃느냐? 이것도 좀 매력적이긴 한데 아니죠. 좀 기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늘어난 저작권이 진정으로 강화시키느냐? 작품의 보호와 어떠한 창작을? 아니다. 정답 5번이죠. 이것도 조금은 정답률이 높지 않았을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좀 이런 거 쉽게 풀었으면 참 좋을 텐데 아깝게 이런 걸 답을 못 내면 좀 아쉽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정리했는데 이거 되게 뭐랄까 이 정도를 우리가 좀 해주려면은 어휘가 뒷받침이 돼야지 생각을 하고 풀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할지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인데 여러분 단어가 안 되면 그래서 너무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시작은 뭐죠 그러면 제가 또 뭐 나중에 뭐 혹시 이거 유튜브만 들은 애들이 있나 모르겠지만 단어도 뭐 나중에 올릴 예정이긴 한데 단어는요 그때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고등학생이고 우리가 아니면 중학생이라도 뭐예요? 우리가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만 보고 여기 나오는 단어를 그냥 계속 모르고 앉아있다라는 건 미친 짓인 거죠. 예, 무조건 모른다라는 그때그때 소화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을 해서 봐주시면 돼요. 예, 그럼 언젠가 내게 됩니다. 아셨죠? 예,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익히는 겁니다. 수능 보기 직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단어가 좀 편해졌으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게 몇 분이죠? 50분 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 그 도표 문제, 24번부터는 도표 일치 문제 되게 쉽죠. 그리고 또 안 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풀고 원래 제가 한 어휘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2시도 넘어가고 여러분들 저도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뭐 2개, 3개 이렇게 자르더라도 여러분 내일 저희가 이제 금요일인데 최대한 빨리 찍어서요. 여러분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자, 일단은 그러면 수능 해설 강의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때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테디쌤이었습니다.